또 시흥시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먼저 해남군은 지난 11월 정원도시 포럼과 MOU 협약을 맺은 바 있고 시흥시 또한 향후에 MOU 체결이 예정돼 있어서 앞으로 정원도시 포럼의 활동이 특히 기대되는 곳들입니다. 저희가 해남과 시흥에서 이미 워크숍을 한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 두 곳은 훌륭한 경관 자원과 인문 자원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정원도시로의 잠재력이 풍부한 곳입니다. 각각의 토론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경진 교수님께서 해남 정원도시의 발굴과 계승이라는 주제로, 또 그 다음에는 기술사 사무소 이수의 서영애 소장님께서 시흥시의 가능성과 도전에 대한 발제와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3부 첫 번째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하시는 포럼 위원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보영 한예종 예술경영전공에서 강사하시고 계시는 김보영 선생님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병철 서남 해안기업도시 개발 부사장입니다. 실제로 이 솔라시도의 산이 정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솔라시도의 조경을 총괄하고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병철 부사장님. 그 다음에 아까 이은미 원장님은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정욱주 서울대학교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님이시고요. 정욱주 교수님은 솔라시도 정원도시 기본 구상 용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그 화면으로 만나 뵐 텐데 황승음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님이 토론으로 또 참여를 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남을 같이 답사했습니다. 저희 여러 번 답사를 했고요. 해남과 MOU를 하기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답사를 가기도 하고 지난번에 같이 포럼과 답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단 나름대로 이렇게 발제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해남은 사실은 정원도시를 표방할 만큼 훌륭한 어떤 문화적 자원이 있다. 특히 사실은 복일도는 물론 완도죠. 근데 복일도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떤 정원을 만들었었던 윤선도의 금쇠동이 있습니다. 금쇠동은 사실은 지금 가보게 되면 문중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약간 유적지처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마 문화지청에서 이렇게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가 보면 금세동의 자연 경관을 갖고 이런 경영을 했었던 이런 유적지 공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유적지가 복원이 되면 엄청난 어떤 우리의 정원 문화의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구당에서부터 이어지는 길 같은 것들도 향후에 잘 복원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해남의 자랑거리는 상당히 우리 중요한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흥사에 또 올라가면 암자인 일지암을 가보게 되면 이런 산에서 흐르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방지를 만들고 그 물을 갖고 초유선사 같은 분들이 이렇게 이 차를 기르고 차 문화를 형성됐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원 문화, 차, 걷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지암이 이렇게 나름대로 복원돼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사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인 미황사입니다. 미황사의 도소람에 얻는 길입니다. 사실 달마고도가 쭉 연결돼 있고 저희가 달마고도를 전체는 걷지 못했는데 도소람 가는 길인데 너무 아름다운 어떤 다도의 풍경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 저희는 이 사진은 없었는데 사실은 금강 스님이 그 미황사 주지로 계시면서 둘레길을 기계를 안 쓰고 사람의 손으로만 이런 갖고 만들었던 그 흔적들을 보면서 너무 섬세하게 이런 공간을 만들던 이런 노력 같은 것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 좀 배워야 될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행정적인 여건에서 구현하기 되게 힘들었었던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그 만들어낸 성취들은 아마
길을 걸어가시면서 사람들이 또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 현대의 우리의 공간에서는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해남에서도 이런 정원 문화를 나름대로 어떤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정부 예산이 있어서 어떤 대응사 가는 길 정원 만드는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도 지금의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이런 공공 프로젝트를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혹시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이런 장소적인 어떤 힘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동백나무 또 숲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해남에 갔을 때 느끼는 어떤 하나의 어떤 통찰력이라 하는 것들은 해남의 어떤 이렇게 이 흙이 황토 흙이 너무 아름답고 해남에서 어떤 재배되는 이런 고구마 혹은 매실 같은 어떤 공간 자체가 농원 자체가 일종의 어떤 경관 농업의 어떤 현장으로서 상당히 보존하기도 하고 잘 발굴해서 어떤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명한 어떤 보해 매실 농원도 계속 지속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합니다. 이런 것들의 보존과 잘 활용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황토흙의 모습들인데 중에 어떤 다른 나라 상당히 이국적인 어떤 그 풍경을 어떤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들이 어떤 펼쳐지고 있습니다. 농심품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후변화 대응 센터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 대상지입니다. 여기에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 새로운 어떤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해남군은 많이 기대를 하는데 과연 이런 정원도시의 맥락 속에서 이런 공간들이 컨텐츠가 잘 채워질 수 있을지 적실성 있는 어떤 컨텐츠로 이 공간들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도시 솔라시도가 나름대로 어떤 이런 정원문화의 전통을 잘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그러한 식의 입장으로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풍경들 상당히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고 산이 정원도 산이 정원이다라는 어떤 표도 표방하면서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병철 부사님한테 받은 사진인데 해남 향교에서 받은 전통 문양을 갖고 태양의 정원을 만든 상당히 좋은 어떤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우리 어떤 토론을 위한 어떤 준비로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일단 이제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황승음 교수님 같이 답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정도를 드렸습니다. 해남 답사를 하면서 아까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해남에서 남해까지의 남해안 정원벨트의 구상을 같이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했는지 이런 아이디어의 구상 배경을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정원 도시가 이전 국가적으로 확산돼서 성공하려면 제도적 조건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나보겠습니다. 곳은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대칭적인 국토는 아니잖아요, 그죠? 주로 약간 이제 서쪽이 약간 남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이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우친 남서쪽에 제일 이제 그 돌출된 부위가 이제 해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의 남쪽 해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이 해남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토질이 좋은 데입니다. 땅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황토방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굉장히 잘 됩니다. 여기는 고구마도 유명하고 하여튼 땅에서 캐서 나는 것들은 다 유명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물이 좋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땅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가장 이제 힐링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주로 이제 어업과 농업이었던 지역이었고 그리고 농업과 어업이 이제 전적으로 쇠퇴하면서 산업 사회에서는 점점 더
그 가치가 보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명이 점점 길어나고 우리의 인간의 삶이 특히 은퇴 후의 삶이 30년 이상 지속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리의 그 지치고 힘든 삶을 어디에서 기댈까 할 때 휴양도시, 휴식도지를 생각할 때 아마 앞으로 해남은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도시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솔라시도는 그런 해남의 또 가장 중심 핵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위치가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교통 체제로 봤을 때 굉장히 외졌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불과 10년 정도만 지나면 상당한 교통 체계가 이제 우리가 개편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솔라시도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이 이제 갖추게 되면서 그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정원도시라는 가장 생태적인 조건과 함께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그다음에 이런 무인 자동차가 다니는 이런 굉장히 4천명된 이런 새로운 것들이 결합되는 어떤 솔라 패널의 도시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서 가장 첨단적인 것과 가장 전통적으로 인간을 휴식해 만드는 정원이 결합한 21세기의 이제 휴식형 미래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잠시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 가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서 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하는 겁니다. 근데 일하는 것들 자체의 형식이 4차 혁명을 통해서 급격히 바뀌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이제 비대면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일반화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따뜻한 남쪽 돌출비에 차지하고 있는 해남과 그리고 그 해남의 중심에 있는 솔라시도는 우리 21세기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중요한 이제 핵이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좀 법제도적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솔라시도를 개발하는 게 이제 그 기업도시라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기업개발도시라는 게 사실은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토지 수용하는 데는 꽤 그래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미 토지를 가지고 하는 이제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제도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제도적 기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개발을 할 때 각종 인프라들을 공공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들을 해당 개발하는 기업이 다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비용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사실 이런 문제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제도적인 이제 우리가 기업도시개발법 같은 거에 대한 대대적인 이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이제 많은 공공의 지원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개발 코스트를 낮추니까 훨씬 이제 성공의 가능성들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제 법 제도적인 기반이라는 건 어느 하나의 개발 도시를 타켓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해안 어떤 정원도시 벨트 같은 개념이 필요한데요. 한 지역이 이제 특정 어떤 스팟이 아니라 어떤 한 거대한 우리 국토의 어떤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큰 어떤 대규모의 어떤 벨트의 이제 개발들이 존재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적인 제도적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라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솔라시도 하나만 갈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해남에서 남해까지라는 이 정원도시 벨트를 우리가 뭐 함께 좀 관심을 갖고 여기서 좀 가능한 여러 가지 정원도시의 개발, 발전 그리고 더 많은 이제 기업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솔라시도의 오히려 성공의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황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어떤 이은미 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은미 원장님은 그때 답사는 같이 안 했는데 그 전에 워낙 대륜산 등 뭐 여러 가지 실제 어떤 연구하셔가지고 답사하신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남 전체 보셨을 때 해남에 무척 좋은 어떤 사찰들, 그 다음에
정원문화 유산들이 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잘 엮을 수 있을까? 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좌장께서 잠깐 처음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해남에는 우리나라 별서정원의 정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북일도 부영동 정원 만든 고산 윤선도의 또 하나 유적지 노고당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노고당 하면 보통 고택으로서 물론 사적이기도 합니다만 말씀하시지만 이제 노고당 앞에 가면 정말 보기만 해도 감동스러운 수백 년대 은행나무가 있고요. 또 같이 어우러서 오래된 나무들 하나의 오래된 전통 정원 공간인 거죠. 그리고 담장을 따라 산길을 좀 오르다 보면은 이 노구당과 이제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수백 년 된 비자나무가 그 수백 그루 같이 있는 비자나무 숲 천연기념물 241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무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다 같이 이렇게 공간을 그냥 건물 사적인 건축물이 아닌 공간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어떤 별서정원의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이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별서정원 그 고택을 좀 밑으로 내려오고 해서 남쪽으로 바로 이어진 게 앞에 화면에서도 소개해 주셨던 대흥사죠.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문화재를 품어안고 뭐 그때그때 모두가 절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배경으로 두륜산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 잠깐 하신 일지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흥과 같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또 하나의 다원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뒷산 자락에는 사실 좀 학술적으로 조금 고민거리이긴 하지만 현재 육지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천연기념물 왕벚나무 자생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문화재 이 지역 전체가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것만 봐도 이 자체가 그대로 그냥 하나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 정원이기도 하고 정말 역사성 있는 숲정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산자락을 조금 더 남쪽으로 이어보면 아까 잠깐 또 소개되었던 달마산으로 이어집니다. 뭐 한번 가보신 분들은 누구나 감동하셨겠지만 정말 변화무쌍한 암봉들, 미왕사, 그 가파른 절벽 위에 있는 도소람, 그래서 그 능선들이 보여주는 장엄한 거기서 바라보는 다도해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식물을 공부하면서 전국의 곳곳을 많이 다녀보긴 했는데 이러한 느낌의 경관을 가진 곳은 정말 이곳 말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새롭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풍광인 거죠. 해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명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좌장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좀 염려가 되는 일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연, 역사가 만들어낸 특별한 장소들이 사실은 여러 경우가 단순히 이제 눈앞에 있는 일부 관광객을 조금 더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단편적으로 손을 대어 가는 공간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공간들의 의미를 감소시키는 실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진정으로 그 해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그 정말 우리가 해남을 정원도시로 정말 최고의 정원도시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 만나질 수 없는 자연,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런 전체의 공간들을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그려보고 그 고중 고려를 통해서 정말 섬세하고 진정성 있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뭐 담장 하나 이것을 설명하는 설명판, 길, 숲 이런 모습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만들어가고 또 그에 걸맞는 그런 품격에 걸맞는 수준들을 계획하고 그래서 정말 저 위에 노구당, 비자나무 숲, 두륜산, 대흥사, 달마산, 미왕사 또 조금 더 사실 백두대간에서 정맥으로 이어져서 제일 끝으로 빠지는 땅끝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솔숲까지 잘 이렇게 큰 경관으로 엮어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섬세하게 만들어 간다면 이곳이 곧 우리나라 최고의 그래서 이곳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세계적인 정원도시 해남의 품격을 만들어가는 꼭 필요한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금세동에 갔을 때 노구당으로 건너가는 길이 어디든가 있을 텐데 못 가봤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었을 것 같은데 연결의 힘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어떤 정원 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어떤 여러 가지의 정원 자원들을 지금도 둘레길을 많이들 만들긴 했지만 좀 더 섬세하게 잘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는데. 예, 실제로 이제 각각의 공간에 천년의 숲길이라든지 달마고도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만들고 네네. 있는 길인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전체가 쭉 이어지고 계획된다 그러면 정말 유례없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사실 우리가 정원에 갖고 있는 외형만 복원하고 보존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났을 때 행위들,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정자에 사실은 시문을 이렇게 같이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이런 일들 같이 중요한 어떤 정원 문화인 것 같아요. 그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화예술 관점에서 우리 김보영 선생님께서 어떤 해남을 같이 답사했는데 어떤 느끼시고 생각했었던 구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번 계기에 해남을 다녀오면서 어찌나 고유하고 또 독창적인 정원 문화의 그런 역사와 전통들이 살아있는지 굉장히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원 도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해남의 자원들이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관광 자원으로만 해석이 돼서 조금 낱낱이 쪼개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사실 좀 안타까움도 좀 들었었거든요. 실은 우리의 정원은 사실 눈으로만 확인하는 시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을 영유했던 그 흔적들이 바로 윤선도가 해석했던 바로 정원 문화의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낙선제에서 공부하고 세연정에서 시와 노래를 짓고 또 동천 석실에선 고요하게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했던 이런 삶의 흔적들이 모아져서 바로 정원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진정으로 이제 해남에 있는 이러한 고유한 문화 자산들이 이제 정원 도시의 가치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재해석 그리고 그것들이 삶에 어떻게 녹아낼 수 있는가 하는 응축된 모습들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에서는 광장이나 극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솔라시도에서도 그와 같은 고민에서 가든 뮤지엄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찌 보면 정원 문화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들, 키워드들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들이 재창작되고 또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떤 의미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는 그런 고유한 공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공간을 경험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또 추억을 생성하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브랜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문화적인 그런 속성들을 모아내는 그런 공간과 장치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정원 도시에서는 사람이 살잖아요.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고 또 가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름의 또 프로그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는 좀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좀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단순히 뭐 정원을 키워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자원들, 뭐 다도의 문화라든지 그리고 뭐 도자기를 비롯해서 많은 공예의 문화들 그리고 농업과 관련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엮어내는 교육의 프로그램들을 시민과 또 우리가 단기로 이곳에 머물지만 이곳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머물고 배움을 익히고 그것들로 다시 한번 재생산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할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솔라시도를 비롯해서 해남에서 기후변화 대응센터라든지 에듀센터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영국에 있는 작은 도시인 대학 도시인 슈마허 대학 같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또 이 생태 문화를 예술과 삶과 연결하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대학들이 혹은 이런 교육의 프로그램들이 성인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해남에서 좀 도전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도시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여기에서 정원 도시에서 문화예술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답사를 갔을 때 도서람에서 난도 소리 한 가락을 들으면서 이 정원이나 혹은 이 자연이 주는 힘을 그 예술하고 같이 얹어서 들었을 때 저희한테 엄청난 감동으로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그처럼 삶의 가치와 그 삶의 가치의 풍부함을 더해주는 것이 또한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되고 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의미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100% 공감하고요. 윤선도의 어떤 정원을 이해하려면 문학, 예술, 그다음에 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들이 어떤 이렇게 정원의 문화와 멀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어떤 대안적인 학교들, 정원 학교들이 좋은 학교가 있어서 이런 포괄적인 인문 생태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공감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정욱주 교수님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욱주 교수님 그 정원도시 기본 구상하셨을 때 옛길을 보존하는 것들은 저는 아까 그 금강 스님이 그 둘레길을 손으로 쫙 이렇게 만들었었던 그 느낌과 사실은 좀 병치되면서 기본적인 어떤 비슷한 태도를 봤는데 그 말씀 잠깐 해주시겠어요? 해남에서 그 해남이 갖고 있는 정원도시적 성격이 사실 솔라시도라는 어떤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데 큰 지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남을 아주 샅샅이 보진 않았지만 비슷한 관광도시가 되는 제주나 강원과 또 다른 굉장히 아까 황 교수님 말씀으로 힐링, 휴양, 휴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도시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매우 호젓함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호젓함을 빠른 속도로 즐기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걸으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즉 길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길 자체는 철학과 사유의 장치이기도 하고 사람을 이동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시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길은 길 자체를 걷는 것이 좀 확대 생각해 보면 정원 활동의 어떤 일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솔라시도에서 있었던 오래된 그 군도, 국도를 신도시라고 해서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짧은 역사지만 유지하면서 그것을 전체 신도시 전체 공원 녹지 척추로 쓰는 그런 활동들을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한 생각에서 이걸 제안했다기보다는 해남이 갖고 있는 걷고 천천히 보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방식의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우리 이병철 부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영상에 지금 화면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병철 부사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남이 갖고 있었던 향교의 문양 갖고 어떤 디자인했었던 경험도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고민하시면서 솔라시도를 이렇게 구상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해남이라고 한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제 땅끝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삼천리 금수강산 할 때 삼천리 금수강산의 시작이 혹시 해남인 건 다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남에서 서울까지가 천리고 서울에서 한복 온선까지가 이천리에서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많이 나왔던 고산 윤선도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기 위해서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삶의 공간 곳곳에 우리의 자연과 특히 아름다운 꽃의 문양들을 많이 담아 놓았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에 우리 한옥에 있는 단청 꽃 문양 해남 향교에서 이제 찍은 건데요. 그것과 이제 지금 현재 솔라시도에 만들어 온 태양의 정원이 굉장히 그런 우리의 전통과 정신을 닮아가기 위한 시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정신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대표성을 담는 것인데,
저는 이제 많은 세월 한국 정원을 정의하기 위해서 아침고요 수목원을 만들면서 여러 시도들을 하면서 한국 정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그런 그 일들 속에서 한국 자연의 아름다움을 정원의 울타리 안에 옮겨놓자라는 그 과정으로 정원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한계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즐길 수 있는 어떤 차별된 문화로서의 정원의 공간이 아니고, 그런 외형적인 정원의 공간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공간에서 내 집 앞에 우리 마을이 그리고 우리 도시가 어떤 정원으로 다 조성됐다고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그 정원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이상을 가지고 이곳에 내려와서 지금 현재 그러한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의 정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슈에,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에 부응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 그 가운데 거대한 꽃을 그 단청에 새겨 놓듯이 해남의 땅에다 새겨 놓았습니다. 국내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의 가장 핵심 장소에 꽃을 새겨 놓아서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과 또 전통을 계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재현하고 단순히 우리의 전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 세대로 이어갈 새로운 유산 같은 그런 도시와 정원으로서 솔라시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해남 정원도시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단히 좀 스케치를 해본 것 같습니다. 저희 포럼 위원님들 앞으로도 해남에 관심을 갖고 정원도시로 가는 길 같이 참여도 하고 노력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일 선생님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정원도시를 만들려면 이런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활성화돼야 될 텐데,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적인 어떤 방안이 있는가, 공간이나 예산이나 권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순천이나 양천구에서 좀 이런 것들이 일부는 시도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충분하지 않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고, 그 시민들이 마음 놓고 가드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거버넌스 형태로 권한이 이렇게 민간한테 아직 넘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정원도시 포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3부의 일부 토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7분 후에 5시부터 시흥시 두 번째 2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 시흥 가능성과 도전에 대해서 발표할 서영애입니다. 지금 그 배경화면으로 보시는 사진은요, 갯골 생태공원이라고 시흥시 한가운데 있고요. 예전에 염전이었던 곳을 지금 생태공원화해서 이제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흥시는 경관자원이 매우 풍부한 성장하는 도시다라고 이제 첫 번째 워딩을 적었는데요. 위치는 서울의 남서쪽에 있고 인천, 부천, 광명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구는 54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특이한 점은 2010년 이후 최근 10년간 2%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구경은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시흥시입니다. 시흥시는 여러 그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변화와 공존입니다. 시흥시는 바다가 도시로 염전이 공원으로 변한 도시입니다. 시흥시 면적은 1980년대 대비 2021년에 57.61 제곱킬로미터가 증가했고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여기 이 해안선의 변화를 보시면 1910년도 오이도와 옥구도가 섬이었고요. 25년에 여기를 연결해서 염전이 조성됩니다. 아까 맨 앞에 보셨던 그 갯골 생태공원 요 안쪽에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염전이 조성이 되었고 91년도에 더 많은 개척을 하게 됐고 현재 시흥시의 해안선은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밑에 그림에 보시면 옥구도 오이도가 요 안에 지금 이제 산이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노란색 해안선이 예전 해안선이고 지금 이만큼이 매립으로 인해서 확장된 면적입니다. 네, 오른쪽을 보시면은 시와 산업단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옥구공원에서부터 폭 200m의 완충 녹지가 조성이 돼 있고 굉장히 격자형으로 잘 조성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이도에서부터도 완충 녹지가 있고 완충 녹지 밑으로는 지금 밑에 보시는 MTB라고 해서 멀티 테크노 밸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까지 펼쳐지는 대규모 테크노 밸리고요. 기존의 산업 도시와는 달리 복합 그러니까 주거, 관광, 문화 이런 도시들이 밀집하는 그런 곳입니다. 현재 지금 거북이 모양으로 거북섬이 조성되어 있고요. 이따가 영상으로 이제 자세한 모습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흥은 이렇게 오래됨과 새로움이 공존하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이 적층된 도시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맨 앞에 보셨던 생태공원에서부터 섬에서 이제 산이 되고 여기서 제1회 정원문화 박람회가 12년 전에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오 신도시와 함께 바다면을 따라서 긴 선형의 수변공원이 펼쳐져 있고요. 산업단지와 두툼한 완충 녹지가 오랜 시간 숲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시와 MTB는 지금 광활한 나대지로 있는데 지금 분양 중이거나 혹은 분양이 끝나서 지금 한창 앞으로의 가능성이 돋보이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린과 블루 인프라가 풍족한 도시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원래 지형이었죠. 이렇게 산림 경관 축을 중심으로 가운데 넓은 전원 경관이 위호되어 있고요. 간척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다를 끼고 있고 바다 쪽으로는 인공 하천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륙의 하천들과 호수, 그다음에 습지 이런 식으로 수변 경관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풍부한 도시고요. 면적의 64.4%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위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법정 공원의 분포도고요. 밑에가 녹지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두꺼운 완충 녹지들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시흥시가 지금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K 골든 코스트 계획인데요. 거북섬에서부터 새로 만들어진 거북섬, 오이도, 월곶 포구, 그다음에 안쪽으로 갯골 생태공원 쭉 들어가서 저수지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광역 벨트를 형성하고 허브를 만들고 주요 거점들을 연결하는 세부 사업들이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아래 도면에 있는 이 노란 선이 K 골든 코스트의 주요 노선이고요. 그 노선 중심으로 아주 실핏줄처럼 세부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잠재력으로는 선도적인 정책과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도시입니다. 시흥시 홈페이지나 시정 기본계획에서 녹색 정원도시, 생태도시, 에코도시 등을 표방하고 있고요. 2020년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작년에는 도시습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1회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가 옥구공원에서 열린 바 있고요. 민선 7기 공약에서도 보면은 많은 부분을 생태 관광이라던가 시민 참여 공원 도시들을 지향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원도시 시흥이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잠재력을 가진 시흥이 앞으로 정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이게 PDF가 조금 깨져서 글씨가 별로 안 예쁘게 돼 있네요. 예, 변화와 성장의 이런 과정에서 정원 중심으로 재구성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이런 좋은 계획과 이런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정원 문화가 확산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결국은 시흥형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서 지속 가능한 교육, 참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미래도시라는 이름으로 일단 기본 방향을 잡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본 방향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 봤고요. 오늘 이제 모신 토론자분들의 고견을 듣고 이런 전략들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입니다. 정원 중심의 도시 골격을 만드는 것인데요. 점이나 선, 면 이런 것들이 이 위계를 가지고 이렇게 골격을 짜 나가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 제도,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고요. 우선 정원도시 선언을 하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축제나 이런 것들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결국은 이제 누가 만드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휴먼웨어에서 실천을 위한 사람 중심의 토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 부서가 신설되어야 할 것이고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야 아카데미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시민 참여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짧게 시흥시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이제 시흥시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시흥시의 자원들을 하늘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시흥시가 자랑하는 백골 생태공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맨 앞에 표지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생태공원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면적은 약 45만 평 되고요. 이제 바다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구불구불한 사행천으로 이제 해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부분에 전망대가 있고요. 왼쪽에는 염전 체험장입니다. 그리고 퍼블릭 골프장이 있고요. 또 칠면초라고 해서 저희가 순천에 가면 볼 수 있는 염생식물이 이렇게 가까운 시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가을에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소래습지입니다. 인천입니다. 오른쪽은 소래습지고 지금 보이는 항구는 소래항입니다. 새우젓 사러 많이들 가시는 소래항이고 오른쪽은 인천 영종 송도 신도시고요. 왼쪽 지금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 쪽이 월곶 포구입니다. 지금은 항구의 기능은 잃긴 했지만 월곶 포구의 모습이고 왼쪽에 이제 새로 신축된 이 도시가 백옷 신도시고 왼쪽에 나대지가 이제 서울대 시흥 캠퍼스 그다음에 쭉 펼쳐진 긴 선형의 공원이 이 해변을 따라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도 지금 보이는 왼쪽에 방금 지나간 게 옥구도였고요. 이제 보이는 곳이 오이도고 오이도 옆은 산업단지와 오이 항구가 오른쪽에 보이고 오이항은 어촌 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부도로 연결되는 시와 방조제 모습이고요. 왼쪽은 이제 시와 호입니다. 원래는 담수호로 계획되었다가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이제 해수호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상태고요. 거북섬이 조성되어 있고 거북섬 안에는 동양 최대를 자랑한다고 하는 웨이브 파크가 조성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한창 건설되는 이 모습이 시흥 MTB라고 하는 시흥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뒷부분이 이제 시흥의 원래 산업단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이제 시흥의 골격, 오래된 그 자연 지형과 전원 풍경, 그다음에 새로운 MTB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면 되나요? 네. 네, 이것으로 제가 10분 동안 저에게 주어진 발제 시간을 마치겠고요. 이제 시흥 정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이제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요. 시흥에 대해서 그 정원문화 박람회 때도 참여하셨고 오랜 시간 시흥의 변화를 지켜보신 신구대 김인호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가 좀 길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처음부터 함께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도 목소리가 제가 회복이 안 됐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흥시와는 인연이 사실은 좀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꿈꾸는 좋은 운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학교에 숲을 마는 운동이었어요. 즉 어린이들과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숲속 학교, 그러니까 학교에 숲을 만들어 줘야겠다 해서 운동장의 일부를 숲으로 바꾸는 운동을 이제 생명의 숲이라는 단체랑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99년도에 했고요. 2002년도에 딱 20년 전이죠. 2002년도에 정황초등학교라고 하는 정황동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거기를 자문을 하러 갔는데 그 교감 선생님께서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사실 그 학교의 본관 앞에 그 포장을 걷어내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녹음도 주고 아이들에게 좀 더 가까운 곳에 자연을 선물 주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교감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주셨어요. 사실은 본관 앞에 있는 건물 앞에 포장을 걷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 정황초등학교가 그럴 수 있었던 처음의 시작은 그 시와 산업단지에서 계절별로 불어오는 계절풍에 의한 이 악취들, 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흥시가 이 시화단지라고 하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주변의 생활 여건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차제에 학교에도 숲을 만들었지만 완충녹지라고 하는 폭이 200m 정도 되는 길다란 완충녹지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악취와 또 그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런 일련의 노력들은 여러 학교들이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도 했던 이제 서천초등학교라는 학교도 기억이 나고요. 이제 그런 20년 전의 노력들이 지금은 가보면 아름드리 나무로 변해 있다는 거죠. 즉 저희가 정원과 숲을 잘 가꾸면 우리가 예상했던 또 우리가 들였던 노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일은 우리에게 복리 이자를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전 믿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아까 우리 서영애 소장님이 발제하시면서 소개한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로 옥구공원에서 경기도에서 여는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완전하게 초창기의 모습 그대로 존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원문화 박람회를 통해서 도시가 정원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가능성과 비전을 보여준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흥시가 사실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시 관악구에 가면 시흥 사거리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까지 시흥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흥이 굉장히 큰 도시였다가 사실은 여러 도시에 안산도 띄워주고 뭐 서울의 관악구도 띄워주고 이러면서 줄어든 도시가 시흥입니다. 근데 저는 시흥이 많은 도시에 띄워주면서 자기 몸집이 좀 줄었지만 점점 커져가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 쪽에 간척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갯벌이었던 지역을 없앤 것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몇 개의 공간들을 넓혀서 새로운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잠재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젊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와 도전들 그리고 젊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잘 활용하면 저는 시흥시가 갖고 있는 산업단지의 아픔 그리고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의 기억들을 정원도시라고 하는 것과 연결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시흥시는 시민들의 역량이 그 어떤 도시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승리의 경험들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IMF 때 금 모아서 운동했던 거 또는 6.29 선언을 이루었던 우리 그 60 운동 사건들 그리고 촛불혁명들 그러니까 즉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새롭게 재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자 에너지이자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장 젊고 또 희망찬 그런 시민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씨앗이 내려서 시흥시는 이제 꽃을 피울 차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흥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저력과 전통 그 다음에 노력한 것들을 잘 엮어서 보물같이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원도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이제 함께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관을 아무래도 이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니 전담 부서의 독립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과 녹지과가 있는데 녹지과 내에 정원문화 팀을 신설하고 또 이러한 정원문화 팀이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유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 팔리던 책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1개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그 책에 우리나라 정원은 2개밖에 없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그 책 말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정원도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만든다면 그 안에 시흥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이렇게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흥시가 앞으로 정원도시 포럼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꽃을 피우는 정원도시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호 교수님께서는 시흥시의 역사와 또 학교 숲 완충 녹지 정원문화 확산에 이르는 그간의 시흥시의 노력 그리고 전담부서 신설까지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승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 통해서 도시적 차원에서의 정원도시 시흥에 대한 가능성과 제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 시흥에 대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시흥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시흥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떠올리는 이미지가 시흥 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고 공장이 많고 이런 게 제일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였는데 최근 들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보여주신 그런 이미지들을 봤을 때 바다에서부터 바닷가로 선형인 공원이 이어지고 갯골 생태공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저수지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선형의 어떤 공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고 보스턴의 에메랄드 네클리스 같이 선형의 공원이 도시의 성장을 가이드해주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공원들의 어떤 어메니티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흥이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고 성장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서울대가 이제 점차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R&D 관련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5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MTB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어디에 유입이 많이 되느냐, 소위 얘기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가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있고 생활 환경이 우수하고 그리고 교통 접근성이 좋고 이러한 조건을 주로 많이 찾는데요. 하나 더 하면은 이제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문화적인 부분, 레저 부분, 생활 환경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산업단지가 앞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던 것처럼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들어갔을 때 주변 지역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완화시켜 나가며 어떤 도시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도시와 공생을 할 수 있는 산업 공간으로서 이 시야 산단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서울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구로공단이라고 불리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공단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고부가가치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많이 벗어난 것들이 있고요. 산업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좀 점차적으로 도시와 공존할 수 있는 형태의 산업 공간으로 재편해 나갈 수 있는 좀 장기적이고 점차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흥시를 발전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러한 선형적인 공원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좀 젊은 층들이 많이 활기 있게 여기서 살고 일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또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토론자로는 스튜디오 로사이 박승진 소장에게서 어떤 그 시흥 정원도시에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상세한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세한 전략을 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큰 방향을 한번 같이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드론 이미지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MIT 센서블 시티 랩이라고 하는 데서 운영하는 그 트리피디아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 보면 구글 위성 사진을 기반으로 도시들의 그 녹지 총량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거를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린 뷰 인덱스라 해가지고 GVI 개수를 이렇게 도시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서 대도시에서 1등을 한 도시가 싱가포르라는 도시입니다. 그 29.3%라는 GVI 수치를 달성을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싱가포르는 아주 전통적인 가든 시티입니다. 그 걔네들이 말하는 그 모토 자체가 70년대부터 가든 시티라는 말을 썼고, 뭐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정원 도시의 어떻게 보면 원조격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녹지 비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하나하나의 나무들이 다 모여서 그것이 만드는 캐노피가 다 또 이게 면으로 확산되면서 그 수치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시흥시에 이걸 적용하면 어떤 전략을 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이제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산, 그 다음에
염전 이런 아주 자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데 도심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새로 조성한 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도심이라든지 해서 상대적으로 녹지가 좀 빈약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대규모 면적으로 녹지를 확보하고 공원을 확보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미세 녹지라는 용어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녹지를 이제 설계할 때 계산을 할 때 큰 녹지는 충분히 그걸 이제 계산해 넣을 수가 있는데 1제곱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짜투리 녹지는 보통은 그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 산정을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제곱미터의 작은 녹지를 할지라도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그것이 10제곱미터의 녹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찾아보는 아주 작은 점들을 발견하는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시민 운동으로 캠페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한 57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를테면은 인구 1인당 1제곱미터의 미세 녹지를 찾아보자 뭐 이런 거를 해서 하면 적어도 산술적으로 보면 57만 제곱미터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른바 미세녹지 탐색단 이런 거를 좀 기획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찾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땅의 일부를 내가 공공임대 형식으로 기부할게 1제곱미터를 기부할게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공공임대 협약을 맺을 수도 있고 공사를 할 때는 시민들이 그 나무값 일부를 대는 나무 입양제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하일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작나무 한 주 입양하는데 500불 정도를 이렇게 받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어진 나무를 관리하는 방식에서는 여러 도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 정원사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활용을 하고 그들에게 일부 또 그런 지원을 지역 상품권과 연계해서 하는 이런 방식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모아서 큰 하나의 어떤 가치를 가지는 녹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목표 연도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될 총량 같은 걸 설정해서 하나하나씩 연차별로 그걸 달성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이 시흥시에 제안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미세 녹지 발굴단 진짜 재밌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으로는요, 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박은실 교수님 모셔서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은실입니다. 저는 그 정원도시 포럼에 제가 합류를 하고 또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정원도시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그린이나 환경 네트워크를 공원도시라고 뭐 하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정원이라는 그 용어를 썼을까라는 것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 뭐 각 전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도시라는 것들이 이제 유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정원도시가 비단 그 인프라와 물리적인 그런 정원으로서의 기준으로 정원도시를 우리가 표방한다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정원이 가진 그 용어의 자체만으로도 역사나 문화 그리고 사람, 예술, 자원 뭐 이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표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도시를 추구하면서 저는 이제 특히 문화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원도시를 이해할 것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정원이라는 그 인프라가 어떤 식의 소프트웨어를 만나야 이것이 실제 도시 안에서 그 실질적인 역할을 할까라고 봤을 때 정원의 문화가 있어야지 되고 그 정원이라는 인프라 안에 또 정원 산업
시민법이라는 것이 발달해야 되고 또 정원을 통한 그런 시민 거버넌스가 있어야 이 세 가지가 작동을 해야 우리가 이 정원 도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제가 지금 시흥에 그 미술관을 그 설립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애정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보여주신 그 영상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흥이라는 도시를 문화적으로 한번 아이덴티티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주변에 인천, 광명, 부천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면 저렇게 많은 생태적 환경 그리고 그 생태 환경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과 그러니까 매립을 통한 그런 아주 독특한 자연 경관이 있을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안산 다음으로 많은 곳이고 젊은 층이 유입이 되는 곳이고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고 부정적 측면이 한편으로는 많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요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아 MTV라든지 서울대 R&D 센터라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시흥의 정원 도시가 궁극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론 정원 문화가 굉장히 선도적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 문화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정원 문화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인류와 함께 가지고 온 인간의 문명사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이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시흥이라는 도시가 할 수 있겠다. 그것도 정원이라는 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흥은 문화적인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시흥 미술관이 어떤 미술관이 돼야 될까? 시흥의 문예회관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문예회관은 어떤 컨텐츠를 담아야 할까? 또 미디어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미디어 센터에 어떤 식의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흥이 이 자기의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K 골드코스트나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매립지와 생태 환경과 더불어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블루 네트워크, 그린 네트워크가 미세혈관처럼 도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왜냐하면 리니어 파크라든지 또 물길이라든지 이런 좋은 자원들이 문화적인 그런 프로그램하고 엮여서 시민들의 활동과 같이 엮인다면 그 미세 프로그램이 저희가 옛날에 그 문화부에서 모세혈관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혈관 프로젝트는 문화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까지 좀 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도서관, 작은 생활문화 공간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에 저렇게 작은 그 미세한 그런 만약에 그런 운동들이 펼쳐진다면 이런 문화 활동들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독특하고 선도적인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정원 문화의 저 선도적 그 젊은 도시 이런 것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시흥의 그 정원 도시로서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흥 정원도시 시흥의 문화적 접근에 대해서 다양한 그 실천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할당받은 시간이 한 4분 지났는데요.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한 1분 정도 더 마무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한번 토론했던 분들이 더 또 발언권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럴 시간까지는 안 돼서 마무리 발언을 이재승 교수님께 정원도시 시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무리를 근사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다 반영이 되고 종합되면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좀 교통에 관한 문제인데 이 시흥이 그 4호선이 연결이 되는데 이게 좀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뭐 서울대 캠퍼스 105 신도시 그리고 MTB를 연계하는 좀 대중교통망이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제안해 주시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 생태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접근성 얘기로 마무리해 주셨고요. 저희가 시흥을 통해서 사실은 솔라시도처럼 이제 완전히 만들어지는 도시도 있지만 기존에 이제 자원이 많은 도시, 오히려 문제가 많은 도시는 해결하기는 오히려 쉬운데 자원이 많고 잠재력이 많은 도시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이 저희 숙제인 것 같고 시흥이 그 선도적인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흥에 대한 정원도시 포럼 마지막 순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원도시 컨퍼런스에서는 정원도시에 관한 제도적 접근에서부터 미래의 발전 방향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요구합니다. 정원도시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따른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으로 등장했고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삶과 미래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많은 영감들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컨퍼런스 영상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 정원도시 포럼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발제자, 토론자분들 그리고 긴 시간 함께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2 정원도시 컨퍼런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